7조 8천억 원의 한국형 구축함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을 앞두고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경쟁하는 가운데 최근 업체 선정을 수의계약으로 할 건지 경쟁 입찰로 할 건지가 논란이 되고 있죠. 수의계약이란 별도의 경쟁 없이 요건을 갖춘 업체를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경쟁 입찰이란 여러 업체를 공개 경쟁으로 평가하여 제일 괜찮은 업체와 계약하는 방식입니다. 수의계약은 경쟁이 없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수의계약이 좋겠죠. 수주의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가격 경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가 입찰을 할 필요가 없어서 매출 면에서도 유리합니다. 대신 수의계약은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가 될 수 있어서 정부계약은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수의계약은 법령에 근거하여 최소한도로 적용을 하고 있죠. 이번 KDDX 입찰의 경우의 수는 총 4가지입니다. 수의계약으로 3가지, 경쟁 입찰 1가지 방식인데요. 먼저 수의계약을 살펴보면 첫째, 방위사업법 시행령과 국가과학기술혁신촉진법 시행규칙에서 무기체계의 효율적 연구개발이나 전력화 시기 충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기본설계업체가 이어지는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현대중공업이 KDDX 기본설계를 수행했기 때문에 이번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은 현대중공업이 따가는 거죠. 그래서 현대중공업 측에서는 이걸 근거로 수의계약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의계약의 조건을 충족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려면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위해서 또는 전력화 시기 충족을 위해서라는 필요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의 기술력과 건조력이 비슷하고 경쟁 입찰을 하나 수의계약을 하나 전력화 시기에는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의 뚜렷한 명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현대중공업 측에서는 방사청 개청 이후 지금까지 기본설계업체가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계속 수행하는 게 관행이었고, 방사청 규정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고도 주장을 합니다. 방위사업관리 규정에서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수행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사청 개청 이후 지금까지 함 건조 사업 모두가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고 수의계약이 관행이라고도 합니다. 현대중공업도 이렇게 말하고 일부 언론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심지어 오늘 보도된 KDDX 사업추진 방안이라는 방사청 내부 문건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조항은 2019년 3월에 바뀌었습니다. 기본설계업체가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속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요. 다시 말해 2019년 3월까지는 수의계약이 원칙이었으나 2019년 3월부터는 경쟁 입찰이 원칙으로 바뀐 거고, 수의계약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할 수 있는 예외 사항으로 바뀌었습니다. 2019년까지 수의계약이 관행이었다면 2019년 3월부터는 경쟁 입찰이 관행으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4년 전 규정을 거론하며 수의계약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건 사실을 왜곡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첫 번째 경우의 수의계약은 실현 가능성이 작습니다. 두 번째,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방사물자를 방산업체로부터 구매하는 경우에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방사물자는 방사청이 지정하고 방산업체는 방산물자 생산 능력을 검토해서 산자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현재 KDDX는 방산물자로는 지정이 되어 있는데 아직 방산업체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수의계약 대상은 아니고 방산업체까지 지정이 되어야만 그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는데, 이번 KDDX에서는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모두 방산업체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산자부에서 고민에 빠졌죠. 보통 방산물자 하나에 방산업체 한 곳을 지정하고 추가 요구가 있으면 방산업체를 추가 지정하는 게 일반적인 절차인데, 이번에는 2개 업체가 동시에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한 곳만 지정하면 그 업체에 대한 특혜로 보이고 나머지 업체가 크게 반발하게 뻔하죠. 그렇다고 2개 업체를 모두 지정하려니 그런 사례가 없고요. 그래서 산자부는 방사청의 의견을 물었다고 하는데, 방사청에서는 산자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는 원론적인 답을 전했다고 합니다. 현재 방산업체 지정 자체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데, 1개 업체만 지정되면 그 업체와 수의계약할 거고 2개 업체 모두가 지정되면 지명경쟁 입찰이나 분할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는 현대중공업이 군사기밀 유출 사건에 임원 개입이 확인되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는 경우입니다. 방위사업법 제59조에서는 방산업체의 대표나 임원이
군사기밀 유출 사고에 관여한 경우 최대 5년 이내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방사청의 계약심의회에서 이 부분을 다뤘는데 군사기밀 유출에 대한 현대중공업이 임원 개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입찰 참가 제한이 아니라 행정지도로 처분을 했죠. 그러자 하나오션에서는 경찰에 임원 개입 여부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의뢰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데 여기에서 임원의 개입 여부가 확인되면 현대중공업에 대한 추가 제재가 들어갈 거고 거기에서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이 나오면 이번 KDDX 사업은 하나오션이 단수로 입찰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처럼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는 세 가지인데요. 하지만 어떠한 경우건 수의계약이 체결되면 KDDX 사업은 당분간 멈춰서게 됩니다. 연구개발의 효율성이나 전력화 시기 충족성을 이유로 현대중공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면 하나오션에서 가처분 신청과 특혜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거고 방산업체 지정을 한 곳만 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면 이건 역시 지정이 안 된 업체에서 부당함을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할 겁니다. 현대중공업이 부정당 제재 처분을 받아 하나오션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면 이번에는 현대중공업 측에서 가처분 신청을 할 겁니다. 이래나 저래나 어느 한쪽이 유리해지면 반대쪽에서 KDDX 사업 중단을 무릅쓰고 법적 소송전을 벌일 게 눈에 훤하죠. 수의계약의 첫 번째 키는 방사청, 두 번째 키는 산자부, 세 번째 키는 경찰이 쥐고 있지만 그 어느 곳도 특혜 논란에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KDDX 사업은 수의계약이 아니라 마지막 남은 경우의 수, 경쟁 입찰이 가장 무난한 길입니다. 현대중공업이 보안감점 페널티가 있어서 제안서 평가에 다소 불리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오션 역시 100% 승부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오션이 다소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는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기본 설계를 수행한 기술적 이점이 있기 때문에 뚜껑은 열어봐야 알죠. 제안서 평가를 통한 결과에 대해서는 양계 업체 모두 따로 소송 낼 게 없을 거고요. KDDX 사업이 올해 안에 착수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현재로서는 무리하게 수의계약을 하느니 경쟁 입찰로 진행하는 게 최선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